최근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집단으로 괴롭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를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먼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네.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A씨가 벽돌 제품과 함께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동영상이 일반에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 공개된 약 58초짜리 영상에서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옮겨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요. 이를 보고 동료들이 웃으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는 A씨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괴롭힘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A씨가 결국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서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해서 공론화가 된 사건입니다. 예. 예전에는 뭐 우리가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이 어떤 밈처럼 네. 유행하던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 법적으로 많이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외국인 근로자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예, 예.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교육 등을 각 지원하기 위한 기관에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 따라서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계 법령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노동자 인권이 법적으로 많이 보호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그럼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궁금한데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습니까? 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 가해자, 동료 근로자들 등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지금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리고 향후 유사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심신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라남도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알선해 주겠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사회 전반에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노동 현장에도 정말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문제를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직장 내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인권 간섭성을 가지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위험 작업 시 각 나라에 맞는 그 개별 노동자에 맞는 언어로 안전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제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꼭 나쁜 사업주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의 법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도 있으므로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 도중 고의적으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다음에 이를 산업재해로 신청해서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시도하는 부정한 사례도 있으니 사업주들께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돌아봐야 하는 건 이런 일이 이제 비단 외국인 노동자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부분일 텐데 실제로 일반 직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네.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욕설을 하거나 인격적 비하발을 하는 겁니다. 또한 회식이나 회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대표적인 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즉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피해자를 위해서 적절한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사례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네.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일반 직장 상황까지 짚어봤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건강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도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이제 네.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5% 이상인 국가는 이제 다민족 국가로 다문화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이제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 아닌 이 다문화 국가로서 이제 개방성과 또 공동체성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게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적용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공동체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성경에도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라는 말씀이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내에서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